또 올려야겠다. 경우에서 하거든 복습 테스트 좀 그때 꼭 보세요. 네. 좀 자신이 있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좋아요. 자, 경우의 수 볼까요? 자, 경우의 수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어. 합의 법칙은 더하자는 거예요. 합의 법칙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자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또는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아, 이거랑 이거. 1. 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뜻은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만족한다는 거죠. 그쵸. 또는일 때는 짝수가 나와도 되고 5의 약수가 나와도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체를 개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자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요? 왜 더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합의 법칙, 왜 또는일 때는 왜 덧셈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해도 돼서. 그치,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네, 예를 들자면 여기서 문제가 두 개인데 둘 중에서 하나만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2번을 고치나 5번을 고치나가 경우의 수 아니에요. 그쵸. 잘했습니다. 자, 곱의 법칙은 뭐냐면 그리고 나와 있을 때, and 나와 있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2번 던져서 맨 처음에는 짝수, 두 번째는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 맨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수 세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그쵸. 얘는 곱해줘야 돼. 왜 곱할까 얘는? 그래서 그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고 그 더할 수 없고 그냥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까. 아니, 따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여기 그 세 가지 방향 있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 방향을 더 결정하는. 아, 그치. 그러니까 이해했구나. 네, 동시에 그쵸. 만족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라서 그런 것도 있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2이면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4일 때도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자는 거지. 성태말은 이런 식으로 2가 나왔을 때 1, 5일 수도 있고 4가 나왔을 때 1, 5일 수도 있고 6이 나왔을 때 1, 5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잘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알겠어? 언제 더해? 그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기서 그 짝수나 5의 약수 둘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될 때는 이제 그때 더해야지. 맞아, 잘했어. 언제 곱해? 5의 이게 그 가지치기 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른 가지 수에 다른 그 열매 수 거기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가지치기라고 한 거에서부터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수영도라고 할 겁니다. 수영도는 이제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2, 4, 6이 가능하죠. 두 번째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1, 5인데 여기가 1호일 수도 있고 여기가 1호일 수도 있고 여기가 1호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려주는 게 수영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가지치기야.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 근데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게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진짜 막 그 나무 가지처럼 막 엄청 수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 알고리즘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 근데 수영도도 그럼 만약 지나치게 많이 복잡해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많이 복잡하면 못해요. 근데 수영도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 완전 순열 같은 문제들이 그래요. 완전 순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교육과정이 없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 2명이
고깃집에 갔어요. 근데 좌식형이 아니라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야.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고깃집이야. 그래서 신발 벗고 여기 입구야. 여기가 이제 여기서 고기를 먹을 거야. 테이블이야. 여기 막 신발장이 있겠죠. 신발을 벗어. 네. 그 나머지 한 명도 벗었어. 이 둘이 갔다고 해보자. 네. 둘이 신발을 벗고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와서 집에 갈 때 서로 자기 신발 안 신고 다른 사람 신발 신는 거야. 예를 들어 용준이는 성태 거 신고 성태는 용준이 거 신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걸 안 고르는 거를 완전 순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신발 안 신고 다른 사람 신발 신는 가짓수를 생각해 볼게. 자,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갈 건데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고기를 먹고 집에 올 때 내 신발 말고 다른 사람 신발 신는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요? 둘 다. 두 가지. 두 가지. 저는 신는 게 선택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성태 거밖에 없고 너는? 용준이 뻑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너도 한 가지고 너도 한 가지죠. 네. 그러면은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저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곱해야 됩니다. 용준이도 성태 거 신고 성태도 용준이 거 신는 거죠. 내가 방금 한 말 잘 들었어요? 모모하고 용준이도 성태 거 신고 성태도 용준이 거 신는 거지. 모모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모모하고 그리고란 뜻이야. 그리고였으면 뭐였어 우리? 그리고였으면 곱하기 그래.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 네 가지는 누구세요? 네 가지가 서요. 신발이 어디서 새로 생겼나요? 그래서 한 가지인 게 둘밖에 없으니까 저가 성태 신발 신을 거밖에 없고 성태도 저 신발밖에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신발 신는 가지수가 한 가지씩이니까 어차피 또 일이 일어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곱해야 돼서 이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수를 좀 늘려볼까? 자, 이번에는 세 사람이 있어. 이 중에서 용준이 성태가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 더 있는 거야. 자, 똑같이 고깃집에 갑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신발이 3개 있겠죠? 신나게 고기를 먹고 집에 갈 때 자기 신발 안 신는 경우 구해볼게.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기 시작하거든. 두 사람일 때는 너무 명확했죠. 근데 세 사람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도로 그리면서 할게. A의 신발을 스몰 a, B의 신발을 스몰 b, C의 신발을 스몰 c라고 하자.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 그럼 A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뭐야? B, C. B 아니면 C죠. 예를 들어 A가 B를 신었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신발은 뭐야? C일 수 있지. 또 A, C. 둘 다 가능하죠? 네. 만약에 A가 한 짝은 만약에 자기 신발이 다른 한 짝은 남의 신발 신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두 짝을 다 다른 거 신자는 거예요. 두 짝을 만약에 이제 A가 이제 한 발에 B의 신발을 신었으면 그럼 또 다른 발에는 이제 C의 신발 신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쵸. 그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럼 B 신었을 때 C 신었을 때를 따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뭐 B랑 A랑 이렇게 신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반반씩 섞어서 네. 반반씩 섞어서 신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트로 생각할게. 네? 잠시만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너 신발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네, 신발이 각각 두 짝 아니에요. 근데 두 짝 중에서 한 짝만 신진 않는다. 두 짝을 다 내 걸 신거나 딴 사람 거 신거나. 네, 이제 그 신발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누구 건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신발 안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A가 B 신고 B가 A 신으면 남은 신발은 뭐예요?
C죠? 근데 C는 C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A가 B 신고 B가 C 신으면 남은 신발 뭐예요? A죠. 얘는 돼요? 되죠. 되죠. 그러면은 이 위의 경우에서는 한 가지네요. 아래도 해볼까? 자, A가 C 신으면 남은 신발이 몇 개? 2개. 두 개. 누구랑 누구? B랑 A. A랑 B. 근데 B가 B 신으면 될까? 안 되죠. 안 되겠네. 자, 그러면은 남은 신발 뭐야? B. B. 요건 될까요? 되죠. 되네.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전체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8. 이건 근데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위에랑 아래랑 또 다른 경우니까 그치. 더 할 수 있는. 맞아. 케이스를 다른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사람 수가 늘어나면 점점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4명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복습하실 때. 알았죠? 근데 그게 뭐 A가 또 B를 신고 A 기준으로만 해도 돼요? B랑 C랑은 또 안 생각해봐도 되는 거예요? 아, 전부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하긴 해야 돼요. 수영도를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2가지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훨씬 많죠. 4사람이 되면. 아, 지금 이 경우? 네. 왜? 근데 지금 A 기준으로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아, 맨 처음에 시작이? 네. 아, 그쵸. 네. 근데 만약 또 그럼 B를 기준으로 또 놓고 C를 기준으로 또 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겹쳐져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A, B, C, D 4사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몇이 나올지. 알았죠? 왜 복잡하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성덕 1번이거든요. 오, 쉽겠다. 자, 어느 음식점에서 피자 3종류, 파스타 3종류, 샐러드 4종류의 메뉴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자, 여기는 종류가 3가지, 여기 종류 3가지, 여기 종류 4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곱해요. 더해요. 곱하면 틀렸어요. 왜 더 해야 되는 거죠? 왜 곱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피자 하나, 파스타 하나, 샐러드 하나. 한 가지 야 는 한 가지를 택하는 거잖아. 그냥 플러스야 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신 거야. 피자에서 하나, 파스타에서 하나, 샐러드에서 하나가 아니야. 네. 전체에서 하나야. 그럼 전체에서 한 개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하는 거야. 피자를 고르거나 이해했다. 파스타를 고르거나. 맞나? 맞겠죠? 아, 네, 맞네요. 맞아요. 네, 이해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 강동구 거 3번입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얘는 다항식 문제 같은데 이거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요. 왜 경우의 수 문제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 하면은 항이 몇 개 나와요? 항이 3개. 3개. 여기는 완전 제곱식 하면 항이 몇 개 나와요? 3개. 3개. 그러면은 전체는 항이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죠. 그쵸. 곱해야 되죠. 왜 곱하는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면 네. 머릿속으로 지금 분배법칙이 되는 거지? 네. 그래. 그 분배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던 원리랑 똑같아요. 가지치기 하는 것과 똑같아. 앞에서도 하나 고르고 뒤에서도 하나 고르잖아. 그게 곱셈이야. 그게 곱하기야. 그게 고벨 법칙이야. 잘했어.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 거 볼까? 자, 포함배제 원리라고 너네가 합의 법칙에서 덧셈 할 때 맨날 더하기만 하면 틀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 구해볼게. 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이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2, 3, 5죠. 그러면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해서 또는 이네 더해야지 6가지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야. 왜 틀릴까? 오는이니까
알겠다. 여기서 짝수 3개 2, 4, 6 구했고 소수 3개 2, 3, 5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2가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는 한 번만 세야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또는 있다고 더하면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거는 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포함 배제 원리예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그러니까 짝수가 3개 있었죠. 소수도 3개 있었죠. 일단 더해, 일단 포함해.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빼, 배제하자. 그게 포함 배제 원리야. 무조건 덧셈이 맞는 게 아니야.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음 거 볼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기호들을 쓰면서 문제를 풀 거야. 중학교 수학에서 이미 문제 유형들은 다 풀어봤어요. 그거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네. 얼핏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좀 좀 빡세다는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아, 맞아요. 빡세요. 왜냐면 요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쉬운 척 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팩토리얼부터 볼까? 자, 팩토리얼은 뭐냐면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 ABC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생각을 해보자. ABC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은 이 세 개의 의자에 ABC를 순서대로 앉힌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맨 앞에 앉는 경우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그 다음은? 1가지. 이거 다 뭐예요? 더해요. 그래요. 곱하죠. 왜 곱할까? 만약에 3명은 동시에 맞아, 그렇지. 동시에 앉으니까. 잘했어.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중학교 때 풀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쓸 거고요. 우리 간단하게 3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3 팩토리얼의 정의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팩토리얼은 나열할 때 많이 쓸 거야. 나열한다는 것은 팩토리얼이야. 괜찮아? 자, 근데 1팩은 그럼 뭘까? 1팩은 1이죠. 잘했어. 0팩은 뭘까? 0이죠. 0팩은 뭘까? 1? 1이야. 얘는 정의상 1이야. 이건 정의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데피니션이라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 0 팩토리얼의 아까 뭐라고 했어? 나열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은 3 팩토리얼이죠. 1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그냥 1명 안 치면 되니까 한 가지죠. 근데 0명을 일렬로 나열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의 한 가지죠. 그래서 얘도 직관적으로는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살짝 수식으로는 힘드니까 얘는 정의로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도 볼까? 자, 예를 들어서 ABC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의자에 앉힐게. 예를 들어 의자가 2개가 있어. 이 의자의 둘에 사람 둘을 앉힐 거야. 여기 앉힐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는 2가지. 2개 뭐예요? 곱해요. 곱해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앉히자. 3 퍼뮤테이션이 혹은 3PE 이렇게 쓸 거예요. 얘의 정의가 요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 퍼뮤테이션 3이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앉히는 거라서 얘는 숫자 3개 곱하면 되거든요. 10명 중에서 3명 앉힐 거야. 그러면은 의자 3개 있을 때 맨 앞에 앉는 경우 수 몇 가지? 10가지. 그 다음은 9가지. 그 다음은 8가지. 그치. 이게 정의예요. 바로 쓸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10부터 숫자 3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정확한 수학적인 데피니션도 해볼까요? 자, 정확한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팩토리얼로 정의할 수 있어.
자 여기 써져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 10 팩토리얼 이렇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1까지 다 곱한 다음에 분모에 7 곱하기 1까지 다 곱한 걸로 똑같이 써주면 약분돼서 결국에 이것만 남겠죠. 그러면 같은 표현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간단하게 쓰자면 10 팩토리얼 나누기 7 팩토리얼로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팩 나누기 n-r 팩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얘가 정의야, 정의.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 약분이 돼가지고 19, 8만 남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 팩토리얼 뭐 8이라고 하면은 네. 그럴 경우에 10 아. 팩토리얼이 이라고 하지. 팩토리얼로 읽으면 안 돼요. 얘는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네. P라고 읽어. 만약 10p2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럼 10p8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달라요. 아. 10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는 숫자 2개 곱할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서 8명 뽑는 거는 숫자 8개 곱할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거.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뽑는 거랑 안 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게 콤비네이션에서는 돼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요거 기억해 줘 얘들아. 요거 이거 알았죠 둔촌? 네. 자 다음 것도 볼게. 자 이번엔 콤비네이션인데 콤비네이션은 언제 쓰는 거냐면 그냥 아까는 뭐였냐면 뽑고 나열했죠.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그냥 뽑기만 할 거예요. 나열이 없어. 괜찮아요? 나열이 없다는 말은 방금 아까 했던 것 퍼뮤테이션에서 나열만 안 하면 되거든요. 얘가 뽑는 행위야. 콤비네이션은 우리가 뽑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의자 2개를 똑같이 준비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나이스. 2개 뭐예요? 곱해요.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렇게 뽑으면은 맨 앞에 A 뒤에 B가 앉는 경우랑 맨 앞에 B 뒤에 A가 앉는 경우를 다른 경우로 보자는 거야. 근데 뽑기에서는 A, B가 뽑히든 B, A가 뽑히든 같은 경우거든. 중복해서 더 셌죠. 너무 많이 셌어. 똑같은 게 다 2배로 더 센 거야. 그럼 아까 그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지요. 그게 앞에 뭐 3명이 앉고 뒤에 3명 앉을 수 있고 뒤에 2명 앉을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럼 앞에 앉을 수 있는 3명이 이제 누구 집어넣어가 아무나 되니까 이걸 다 계산해야 돼. 맞아. 걔는 순서가 중요한 거고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걸로 볼 거예요. 너네 둘이 짝꿍이래. 용준이랑 성태가 짝꿍이래. 용준이랑 성태가 짝꿍인 거랑 성태랑 용준이가 짝꿍인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런 얘기예요. 순서를 바꿔서 말했는데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하나로 봐야 됐던 걸 따로 2배로 더 셌으니까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정확하게는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이에요. 2명을 일렬로 나라는 가지수만큼 나눠줘야 돼. 만약에 3명을 뽑았어. 그러면 나누기 3이 아니에요. 3 팩토리얼. 그치 3 팩토리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안 칠 거야. 안 칠 건데 너무 많이 세서 좀 나눠줄 거야. r명을 일렬로 나라는 가지수만큼 나눠줄 거야. 그 팩토리얼. 그치 r팩으로 나눌 거야. 이게 콤비네이션의 정의예요. 조금 더 써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퍼뮤테이션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n팩 나누기 n-r팩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알팩으로 하나 더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알팩분의 1을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분수로 써볼게요. 알팩 n-알팩 분의 n팩. 이게 콤비네이션의 수학적인 데피니션입니다. 괜찮으세요? 콤비네이션, 퍼뮤테이션, 팩토리얼을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일단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수학적인 정의도 필요한 문제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도 아셔야 돼. 팩토리얼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나열할 때. 퍼뮤테이션은 뽑고 나열할 때. 콤비네이션은 그냥 뽑을 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문제 풀어도 돼요? 자, 해줘. 1번이잖아. 이거 해볼까 우리? 아, 그거 설명 안 했다. 미안합니다. 아까 용준이가 물어봤던 거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콤비네이션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예를 들어 OC2라고 써 있으면 5명 중에서 그냥 2명을 뽑는 거야. 예를 들어 5명 중에서 편의점 갈 2명을 뽑는다고 하죠. 그러면 5명 중에서 편의점 갈 2명 뽑는 것과 5명 중에서 편의점 안 갈 3명을 뽑는 거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는 가지수가 같아요. 여기 숫자 2개 더한 게 5가 나오면은 둘이 똑같아. 아까 용준이가 말했던 10, 아까는 P로 얘기했죠, 너가. 이 둘은 같아요. 2명을 뽑는 것과 안 뽑을 8명을 고르는 건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계산해볼까요? 자, 3팩토리얼은 뭘까요? 3팩토리얼은 6. 나이스. 자, 그럼 5 콤비네이션 2는 뭘까요? 얘는 정의상 5P2 나누기 2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5P2가 뭐야? 40. 20. 그치, 5 곱하기 4. 2팩은 2 곱하기 1. 10. 맞아. 그래서 2번. 괜찮아요? 자, 둔촌 아까 잘 들으라고 했죠? 이제 너가 활동할 차례다. 자, 아까 정의 데피니션 다 외우라고 했죠? 자, 도와줘. 너가 해. 졸려? 빨리 너가 해. 너가 이것만 써줘. N 퍼뮤테이션 아래 정확한 데피니션이 뭐였죠? 여기 부증금 안 돼. 자, 안 걸려. 오늘 진도는 끝났어요. 나머지 다 문제풀이에요. 너네가 빨리 대답해줘야지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줄 수 있어요. 용준이가 해도 돼. 자, 해보자면 N 퍼뮤테이션 그렇죠. 이걸 해야죠. 이걸 정의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것은 어 만약에 N 명이 있다면 얼 명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정의. 아까 막 팩토리얼 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정의. 전체 중에서 몇 명 뽑기. 이거요.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알겠다면서요. 네, 근데 그 퍼뮤테이션이 뭔지는 근데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걸 확실하게 못 외워가지고. 이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그 문제가 그래요. 그 콤비네이션에서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콤비네이션도 있어요. 네, 내가 괜히 빨간색 네모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유별나게 두 개 안 외워졌던 게 그거였거든요. 요거. 오, 빡세네. 얘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퍼뮤테이션만 알면 되니까.
좀 머리에 박아뒀어요? 넘어가요? 아직 확실하게 아직 않은데요. 박히지 않았어요? 네. 조금 기다릴까요? 퍼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뭐 n명 중에서 n명 뽑는다고 하면은 일단 n 팩토리얼로 쭉 계산하고 그 결국엔 그 n에서 얼 뺀 만큼 얼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알팩은 아니고 n에서 알 뺀 만큼. 네. 맞아. 조금 머리에 박혔어? 예, 좀 그건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아. 네.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외울 수 있을지가 딱 3년만 기억하고 있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깐만요. 그 아직이에요? 콤비네이션은 아직 좀. 예. 성태야 여기로 옮겨. 어디 연구 좀 보여주는 데가 또 있어요? 계속 옮길 건데 졸리면. 다음엔 저기 갈 건데. 뭐예요? 어? 왜요? 우리 생각이 이 정도로. 맞아요. 생각 의자예요. 앞으로 이제 졸면 이쪽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고. 지금 결국은 이동하면서 잠을 깨라는 뜻이겠네요. 맞아요. 이동할 때 이러면서 학교 수업 중에서 전 종교 수업이 있다 한 번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라서 종교 시간에 졸면은 그 불빛 안에 가서 설치다고 그래요. 좀 박혔니? 뇌에? 네, 좀 박아야 할 것 n 같아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일단 퍼미테이션은 그래도 좀 박혔는데 콤비네이션은 좀 덜 박히네요. 그럼 요거를 맞아요. 요거. 네. 이거를 알면 네, 그것까지는 알아요. 얘를 알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 써진 요거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퍼뮤테이션이랑 똑같아. 알팩으로 나눴으니까 분모에 알팩이네. 요거를 기억해 줄 거야.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해서 퍼뮤테이션이랑 똑같다는 거지? 알겠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퍼뮤테이션 하고 콤비네이션 저기 구하면 퍼뮤테이션에서 분모에 얼 팩토리얼 한 번만 더 곱하면 맞아. 괜찮아? 네. 역. 자, 이거 데피니션이 뭡니까? n 팩토리얼 Yes. n n 팩토리얼. 나이스.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써 있죠. n 자리에 뭐가 써 있어요? n 빼기 1 r 자리에는 얼 빼기 1을 그대로 넣어줄게. 여기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은 n-1 퍼뮤테이션 r-1은 n-1 팩토리얼이 분자, 분모는 2개 뺀 거. 뭐야? 2개 뺀 거. 2개 뺀 게 n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2. 아니죠. 선생님 한 번만 더 와셔가지고 될까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네. 이거 2개 빼면 마이너스 1 없어집니다. 네네. n-r 팩이에요. 괜찮아요? 얘 구했네. 근데 거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n이 곱해져요. n이 곱해져 있죠. 여기 앞에다 n을 곱하면 결국 여기에다 n을 곱한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 n은 분자에다 곱할게. 그럼 얘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죠.
근데 n-1 팩토리얼이 뭐냐면 n-1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한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n을 하나 더 곱했지. 그럼 얘는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분차. 네, 분자예요. 분모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약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분을 안 할 거예요. 약분 안 합니다. 그냥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쓰냐고. 경매시에서는 약분한 거 좋지 않다고 했었죠. 네. 아, 그렇기도 한데 얘는 약분하면 더 복잡해져 서식이. 네. 분자 간단하게 쓸 거야. 빨리 분자 간단하게 하면 뭐야? 그러면은 오늘 두 문제 풀고 가겠네 지금. 뒤에 문제 준비한 게 많은데 유형별로 하나씩 해주려고 했는데. 분자 간단하게 쓰면 뭘까요? n-월 팩토리얼 하고 n 해야죠. 아, 분자를 간단하게 쓰면 뭘까요? 네. 분자를 진짜 하나로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 1. 아니 n 팩토리얼. 맞아, 잘했어. 요거야. 잘했다.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정의야. 얘가 NPR이에요. 여기 있는 좌변이 조금 못생겼지만 NPR인 거야. 1번의 좌변의 NPR이야. 근데 걔가 R팩 곱하기 NCR과 똑같대. 맞나요? 맞을까요? 이항하면 분모로 가겠죠? 맞나요? 맞을까요? 참일까요? 잠시만요. 조금 헷갈리네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참 콤비네이션의 맞다. 참 맞습니다. 정의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네요. 아, 이해됐나요? 네, 아, 오케이. 가끔가다 경우에서는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좀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게다가 얘는 좀 복잡하니까. 네. 오케이, 1번 했다. 나머지 해볼까? 휴. 아니 원세번에 5개 됐다. 자, 좀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할까요? 아니 근데 그런 문제 나왔던 복수 테스트 같은데 나왔다가 저 진짜 물 것 같은데요. 시간 부족하겠죠. 그래가지고. 하나 낼 거야. 아니 그럼 복습해줘. 1시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낼게. 좀 쉽게 낼게.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낼게. 1시간 주세요 그러면은. 네. 뭘 문제 하나에 1시간이요. 자, 보자. 자, 얘는 콤비네이션의 성질로 바꿀 수 있어. 아까 5 콤비네이션 2랑 5 콤비네이션 3이 똑같다고 했지. 예.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얘 n 콤비네이션 r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r팩이 곱해진 게 npr이래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 맞네요. 그쵸. 아까랑 같은 논리죠. 잘했어. 자, 4번도 해볼까요? 자, 4번. n 콤비네이션 r은 정의상 n팩 나누기 r팩 n-r팩이야. 얘는 정의상 n-1팩 나누기 r-1팩 곱하기 n-r팩이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의상 n-1팩 나누기 r팩 곱하기 n-1-r팩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참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참인지 보자. 여기 n-1팩이 있네? 여기도 n-1팩이 있네? n-1팩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n-1팩으로 나눠볼까요? 얘 n-1 팩토리얼로 나누면 뭘까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1 팩토리얼이 뭘까요? N. 오! 이해했구나. 네. n이야. 잘했어. 바로 풀리네요. 얘는 약분하면 n이고 얘 없어지고 1 되고 얘도 없어지고 1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r팩이 있죠. 여기는 r-1팩이 있고 여기는 r이 r팩이 있네. 전부 다 r-1 팩토리얼을 곱해줄게요. 빡세다. 그러면 여기 r-1팩 곱하면은 얘는 없어지죠. 네. 얘는 r-1팩 곱하면 뭐가 남을까요? R-1팩을 곱하면 막 다 약분돼서 남는 게 하나 있어. 아까랑 같은 논리야. 요거랑 같은 이유로 생각해봐. 밖에 잘했다. 그러면 요거 곱하면 여기 R 남겠죠. 네. 같은 논리로 얘도 R이 남겠죠. 네. 조금 식이 복잡하니까 다시 써볼게요. 네. 자, 그러면 4번은 R 곱하기 n-r 팩 분의 n 빼기 n-r 팩 분의 1은 n-r-1 팩토리얼 곱하기 r 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자식 없애볼게요. 요거 얘가 딱 얘랑 1 차이 나거든요. 누구랑 1차이 나죠? 요거랑 딱 1 차이 나. 네. 왜냐면 요거는 1을 하나 더 뺐으니까. 자,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n-r-1 팩토리얼을 다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r분의 1 남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 법칙 할 건데 따로따로 곱해줄게. 다 약분되고 분모에 뭐만 남을까? 조금 고민이 되네요. 똑같아. 얘도 같은 원리야. 그럼 일단 남고 다시 아, 그치. R은 남죠. 네. 얘랑 이제 막 약분되는 게 있어요. 네. 그 n-월 또 하나 남네요. 그치. 네. 다 지워지고 n-r 남겠죠. 네. 여기도 n-r 남겠지. 그러면 남는 것만 써보면은 r n-r 분의 n 마이너스 n-r 분의 1 얘가 r 분의 1인지만 보면 되겠지. 이제 괜찮아 여기까지? 통분해볼까? 통분? 자, 여기 r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여기도 둘 다 r 곱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둘 다 r 곱하면 얘는 앞에는 그대로 쓰고요. 뒤에는 r n-r 분의 r일 거고요. 분모가 같으니까 두 개 한꺼번에 써주면 r n-r 분의 n-r이고요. n-r 약분되니까 이거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뭐만 남냐면 r분의 1이 남네요. 네, 여기랑 똑같네요. 참이다. 이것도 맞아. 괜찮아? 근데 너무 복잡하긴 하네요. 어떤 느낌으로 풀고 있는지 알겠어요?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좀 속도 좀 내도 될까요? 제가 속도 좀 내서 풀게요. 네. 자, 3번도 해봅시다. 3번. 네, 오랫동안 기억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습해줘요, 복습. 네. 3번은 빠르게 할게요, 제가. 3번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얘는 n 곱하기 n-1팩 나누기 r-1팩 그리고 n-r팩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는 우변에는 뭐가 써있냐면 r 곱하기 n팩, r팩, n-r팩이 써져 있어가지고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하면 여기 n 남고 약분하면 여기 r-1팩 남고 r-1팩 약분해서 사라지니까 여기 n, 여기 n이 똑같아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다 맞으니까 2번이 답. 4번은 r 곱하기 n-r을 곱하면 얘는 n-r팩, n-r팩, n-r을 곱하면 얘는 r 곱하기 n-r을 곱하면 얘는 n-r팩, n-r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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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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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얘는 n-r팩, n-r팩
우리가 했던 건 다 맞아. 눈이 핑핑 도네요. 진짜 토 나와서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숫자 넣어서 풀어. 아, 3 넣고 2 넣어서 다 해요. 아, 그게 근데 다 진짜 언럭키하게 답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숫자 넣으셔야 돼요. 아, 만약에 이게 방법이 선생님 이건 너무 진짜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은 숫자를 넣어서 하세요. 네, 알았죠? 네, 물론 서술형 풀이에서는 그 조금 감점을 당할 수는 있어. 아, 네, 그렇더라도 아예 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네, 네, 갈까요 우리? 네. 네. 만약에 서술형 풀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